예, 예, 그렇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낙규라고 합니다. 이제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저는 사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고 하면은, 저는 이제 85년도죠. 85년도에 그 서울의 그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석사 과정만 처음에는 카이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85년도에 들어갔고 저희가 한 13회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카이스트 지금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입학한 지가 벌써 한 제가 졸업한 지도 그러니까 30년이 20년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상황이 지금 어떤 좀 이렇게 현재 지금 재학하고 계신 우리 후배님들하고 어떤 상황인지 약간 좀 상황이 좀 약간 틀릴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여간 그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92년도죠. 92년도에 제가 이제 그 지금 말하는 그 자동차 회사를 설계하는 회사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의 카이스트의 어떤 그런 목적, 그다음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우리 그 카이스트 학생들을 키워내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를 했던 그 당시에는 정말 산업이 필요로 하는 그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자동차도 국산화가 전부 다 안 돼 있고 다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서 다 수입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국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 그다음에 그런 기계공학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면 사실은 저희 그 지도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외부에 있는 국민들도 너희들은 정말로 어떤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그다음 과학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그런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기업으로도 갔고, 물론 이제 다양한 쪽으로 갔죠. 그래서 기업으로도 가고, 뭐 일부 학교로도 또 가고, 여러 군데로 여러 방면으로 지금 그 많이들 그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오늘 그 뭐 선배들과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한번 와서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진로 문제에 대해서 카이스트 사람들이 진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 라고 할 정도로 전혀 뭐 카이스트는 넘버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저도 이제 연구원의 국책연구소에 있는 원장으로 있지만 누구든지 아마 카이스트 하면은 아직 지금도 무조건 다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로 문제나 이런 거는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제 어떤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뭐 그 지금도 제가 졸업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말로 그 이름처럼 과학기술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넘버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력만큼은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일단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제가 이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쭉 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화 형태가 조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예, 예. 학생회장 그 공재희 학생하고 이제 몇 명들이 이제 나누어서 질문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또 궁금한 질문들을 학생들이 네.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예, 소개.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은 잠깐 또 하나 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생산기술연구원, 그러니까 국책연구소를 잠깐 소개를 하면요. 예, 어, 일, 어,
우리가 보통 저기 뭐야 이제 기업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기업에서 취직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국가 공공기관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 벤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국가출연연구소는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학교 교수님들은 이제 티칭이 이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쪽이 이제 주라고 하면은, 이 국정연구소는 정말로 R&D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업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응용 분야에 대해서 그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저희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구성원들이 그 단일 대학,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외국 대학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외국 대학 출신들이 더 많지만, 단일 대학으로만 하더라도 우리 카이스트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저 출신들이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 정도로 아마 그 다양한 분야에서 카이스트에 계신 분들은 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일단 한번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아니면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유롭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기계공학과 현재 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는 공재희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 최근에 그래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질문을 그래서 추합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해주시면은 학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질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우선 아까도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해당 분야로 진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결정적인 시기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진로를 결정을 할 때 그 시기는 사실은 이제 졸업할 때가 대부분이 그 시기는 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디로 이제 가야 될 것인가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는 공부를 하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잡고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학부생분들께서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께서 본인은 나는 어디로 가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 초기부터 잡고 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훌륭하신 어떤 그런 제 후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알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처음부터 어디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았고, 졸업을 할 때쯤 자기가 어떤 그런 상황 판단을 들어서 나는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린 것 같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견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졸업할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 그다음에 산업계의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계공학과를 저도 이제 전공을 쭉 하면서 기계공학과의 꽃은 어디냐 그러면 사실 자동차 회사입니다. 모든 4대 역학이라고 하는, 예전에부터 4대 역학이라는 것이 모두 그 총집합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가 이제 그 자동차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동차 회사를 이제 들어가게 된 어떤 그런 동기가 됐었고요, 초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들어가서도 기계공학과에서 제가 배우고 석사 때, 박사 때, 물론 석박사 때 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거기에 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이 열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제 그걸 거기 다니다가 한 8년 정도 제가 이제 그 산업체에서 저는 자동차를 설계하는 곳을 제가 다니고 하면서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연구소로 이제 다시 제가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그 오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부터 자기가 그 고민을 했냐, 사실 진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은 아마 거의 졸업을 할 때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답변 주신 거에서 되게 학생들이 음,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었던 음, 것 같은데, 그게 음, 뭐냐면은 대부분 학부생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음, 하나가 약간 음, 4대역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게 음, 진짜 나중에 언제 쓰일까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 예. 그거에 대한 뭐 자동차 회사도 다니셨고 그랬으니까 조금 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계공업을 갖다가 그 뒷받침하고 있는 각종 이제 대기업, 큰 기업들이 있죠. 그 중공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지금 기계공학과에서 공부하신 거, 그거 다 쓰입니다. 다 그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그 역할들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기업으로 이제 가게 되면 상당히 큰 그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가보시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특정하는 어떤 그런 파트, 4대 역학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떤 부서를 갔더니 고체 역학 부분이 많이 사용되고,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유체 역학이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나라 이제 기계공업, 기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제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근본이 되는 게 이제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어, 그 모든 어떤 지금까지 그 공부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은 기업을 가든지 아니면 연구소를 가도 마찬가지죠. 연구소를 가더라도 당연히 그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4대 역학을 다 딸딸딸 외우면, 아니, 통달해야 되냐? 이제 그건 아니겠죠. 좀 더 지나면은 이제 학부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대학원을 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대학원부터는 이제 조금 더 좀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떤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그걸 전공하는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쪽에 조금 더 그 포커싱이 좀 많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추후에는 그쪽 관련된 어떤 그런 기업으로, 기업이든 학교든 뭐 연구소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부 때 배운 거 다 쓰입니다. 다 아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은.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어, 그러고 아마 이 질문이 어, 제가 언제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아마 음,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까요, 교수님? 아니면 어, 더, 전체적으로 예, 저희 행사가 조금 그 계획보다는 늦게 시작되어 가지고 한 45분 정도까지는 시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질문 수를 보고 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서도 계속 질문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네, 계신 예, 학생분들도 그러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올라오는 동안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어, 이거는 되게 궁금해할 질문일 것 같은데, 카이스트 되게 졸업 학생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음.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아, 아유,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뭐, 사실은, 회사 경험도 저는 했고요. 그 회사의 연구소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차량 설계라는 거 이런 기계공학도가 꿈꾸는 제가 꿈꿨습니다. 사실은 꿈꾸는 일들도 가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 국책연구소라는 데 와서도 그 연구를 했지만 카이스트로서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과학기술에 관련된 그 종사하는 그런 산업이든 아니면 모든 거에서는 카이스트 출신이면은 다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 오히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 카이스트 출신들이 좀 겸손해야 된다라고 거꾸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졸업을 할 때는 교수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가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뭐 그 정도로 하여간 뭐 특출난 어떤 그런 그 뭐 자부심을 느껴졌습니다. 나와 보시면 아마 선배들이 카이스트 이제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챙겨 주실 거고 그다음에 또 인정 많이 해줄 겁니다. 네. 아마 오히려 부담감이 더 많을걸요. 아마 회사 가면 아유 카이스트 출신은 이것도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못할까봐 이제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 정도. 자부심은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 중 한 분이 직접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예, 예, 네, 그분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귀중한 네. 시간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카이스트, 김택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대학원생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예, 박사 예. 과정. 석사인가요? 네. 박사인가요? 박사 과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현재 이제 연구 중인 분야가 수소 연료전지의 기계적인 물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산기술연구소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대부분의 연구소를 포함해서 이제 생산기술연구소도 아마 그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좀 아마 지금 현재 연구 중인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예, 물론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분야가 좀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좀 화학과 쪽에서 이제 주로 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과에서 이제 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연료나 유체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쪽 분야가 아니라도 이렇게 연료전지 쪽으로 좀 내구성 관련해서 제가 현재 연구 중인데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봐도 좀 괜찮을지, 아니면 혹시 만약에 그러니까 제 말 이제 정확하게 이게 본인의 분야의 타겟으로 이제 딱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분야에 맞게 이렇게 딱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살짝 좀 관련 연구만 하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저희도 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고요. 지원해 주시면은 제가 하여간 채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료전지 분야,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채용 공고를 이제 내년도, 올해는 끝났는데 내년도에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것을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출신이 어디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울산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 천안 쪽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탄소 중립 관련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전지, 연료전지를 자체를 반응을 갖다가 촉매할지 뭐 이런 것들 아예 반응을 공부하시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필요로 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기계적인 물성, 그다음에 내구성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뭐 스택을 뭐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도,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들 아마 채용 공고를 좀 보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가 쭉 낼 건데요. 아예 그렇게 아주,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떤 전공들을 지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좀 냅니다. 그러니까 그 공고를. 그래서 브로드하게 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지원하신 분들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들을 갖다가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관련된 거는 앞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 저희 생산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 타 국책연구소,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교수로서 채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몇 년 차세요, 그러면? 네, 지금 박사과정 1년 차입니다. 1년 차시군요. 네. 그러면 좀 더 공부를 하셔도 그때도 제가 볼 땐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책연구소들이 거의 대부분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이제 국책연구소는 아시다시피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 아젠다에 좀 맞춰서 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산업계를 대변하는 연구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전체가 다 지금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분야예요, 지금 하시는 분야도. 예.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예. 나중에 이메일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이력서나 이런 거를 좀 주시면 연구 분야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유망 분야라는 게 사실은 TV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예. TV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아주 팬시한 연구들을 유망 분야로 생각하는데, 이제 국제연구소, 우리나라의 이제 진짜 대표적인 국제연구소 원장으로서 유망 분야라는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이 학부학생들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하지만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앞으로 미래를 결정지을 힘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좀 유망 분야라는 것들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기계공학과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산업에, 아까도 잠깐 어떤 얘기했는데, 모든 산업에 그 기본이 좀 되는 그 학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방의 감초라고 하듯이 전자회사에도 기계공학과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느 없는 분야가 사실은 없습니다, 기계공학과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학부생들만 잠깐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그랬지만 기계공학 하면 아까 말대로 진짜 4대 역학으로 대변이 되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내가 전자회사, 요새 이제 말하는 반도체 회사랄지 아니면 뭐 통신회사 이런 데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그렇게 기계공학과 하신 분들이, 학생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기계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그 기업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다른 쪽 전자회사든 심지어 바이오 회사에도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의 전공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모든 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공학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그럼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럼 이제 요새 보면 이제 로봇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옛날 이제 전부 다 AI 한다고 이제 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IT, 통신 이런 서비스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넷제로라고 하는 그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규약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탄소 저감이랄지 뭐 지구 온난화를 하기 위해서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산업에 이제 귀착이 되겠죠. 그러면 산업에서 귀착이 되면은 그 산업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게 탄소 중립,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그 산업을 갖다가 할 것이냐. 이거 할 때 이제 기계공학을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수소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로 한다든지. 그럼 전기로 하면 이제 전기전자과가 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공학과가 합니다. 그것도 뭘 하냐? 모터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거나 하는 것들은요, 기계공학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이제 탄소 중립 그러면 이제 수소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태양광 에너지를 쓴다든지 풍력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랄지 그런 회사를 보면은요, 기계공학 한 사람들이 50에서 60%가 기계공학을 한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거, 태양광이랄지 뭐 태양광 에너지랄지 시스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수소, 아까 어떤 박사과정 학생이 지금 이제 수소 연료전지 이를 갖다가 스터디 하신다는데,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구성을 검증한다든지, 소재 분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계공학 하신 분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화공을 하신 분들이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탄소 중립에서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걸 사용하는 회사들, 철강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산업에 계신 분들이 기계공학적인 어떤 그런 그 지식을 가지신 우리 기계공학도들이 좀 와서 일해 주시기를 아마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리는 얘기인데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기계공학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어느 회사나 어느 산업에서 다 쓰인다. 그렇게 딱 한마디로 생각을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질문 채팅창에 있는데, 네. 네네. 그러면은 또 다른 분이 올려드린 질문을 읽어드리면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접 실험을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데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지, 그리고 직접 연구를 하시다가 연구 총괄을 맡으시게 될 때도 성과를 잘 내기 위한 팁이나 경험이 궁금하다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출연연구소는요, 사실상 학교 교수님 시스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학교는 아까 말씀대로 교육, 티칭하는 것이 조금 더 메인이고, 여기 국책연구소는 어떤 특정한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는 쪽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교수님과 같이 연구 책임자, 우리는 이제 교수라고 안 부르고 이제 연구 책임자, 수석 연구원 이렇게 부르는데, 연구원들한테 독립된 오피스도 똑같이 거의 교수님하고 같이 똑같이 주고요. 거기 학생 연구원들 같이 일하는 학생 연구원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학생이라고 안 부르고 학생 연구원이라고 부르는데, 학생 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실험도 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까 잠깐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드리면, 연구를 실험을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무슨 상실감 그런 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일을 할 때 모든 성과를 갖다 내는 것은, 연구소는 근데 한 가지가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학교하고, 물론 학교도 물론 같이 그렇게 교수님들도 하는데, 연구소는 혼자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팀 단위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프로젝트 자체가 국가 프로젝트 자체가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최근에 누리호 같은 우주선을 쏘는 것들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했지만, 그와 같이 그걸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산업계 쪽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산업기술 개발을 갖다가 진행을 할 때는 예전에는 하나의 부품을 개발하는 단위 공정 때문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해도 되지만, 요새는 그렇게
쉬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어느 누가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소 연료전지 스택도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으로는 혹시 대학원 음. 다니시면서 슬럼프가 오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네. 있으셨다면은 또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왜냐면 석박사 이제 과정을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대전보다는 이제 카이스트 홍릉에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죠, 사실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예전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들이 하도 그냥 빡세게 구셔가지고 그런 지칠 때도 있고, 공부를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젊은 시절이었는데 기숙사에서 사실은 기숙사, 실험실, 도서관 이 세 군데를 쳇바퀴 돌듯이, 그리고 이제 서울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대전은 그래도 좀 넓잖아요, 캠퍼스가. 서울은 아주 굉장히 좁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기숙사 저기 실험실, 식당, 도서관 이렇게 쳇바퀴 돌면은 거의 한 5분 이내에 다 닿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자, 힘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도 제가 이제 카이스트의 후배들 제가 소식도 듣고 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동료들, 저는 이제 실험실 단위로라도 동료들하고 같이 좀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가 경쟁도 될 수 있지만 같이 위로를 갖다가 해주는 그런 동반자이지 않을까. 저는 우리 실험실 동료들, 그다음에 같이 학과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좀 더 어울리면서 좀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좀 어려운 점을 조금 풀어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같이 친구들하고도 밤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술도 마시고 그렇게 좀 지냈습니다. 근데 학생도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좀 지낸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힘들고. 아마 박사과정 학생들 지금 고참 이제 4년 차 막 이렇게 막 되신 박사들은 아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뭐 참고 이기셔야죠. 예,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원장님 정리 말씀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혹시 질문 하나 더 있으면, 네, 마지막 질문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대학원에서의 연구 주제는 어떤 과정으로 고르게 되셨는지, 대학원에서 특정 분야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아마 좀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교수님, 어느 랩실로 갈 것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고민거리, 저도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약간 저는 약간의 저거는 있었죠. 그 당시하고 조금 지금은 약간 좀 틀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런 자동차 산업이랄지 이런 쪽에 부품 국산화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매니팩처링을 하느냐에 어떤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전공을 갖다가 선택을 했는데, 지금에 있는 내 후배들, 그다음 내 만약에 자식이라고 하면은 내 이런 거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다양한 분야, 어느 분야를 솔직한 예로 아까 말한 대로 기계공학에서 기계공학은 어느 분야나 다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이 다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근데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그런 특정한 게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뚜렷한 철학이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미래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보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의 트렌드, 과연 내가 졸업을 해가지고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를 좀 한번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까 말하는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아까 탄소 중립에는 뭐를 해야 되는 연구가 필요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관련해가지고도 다 디지털화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기계공학도로서 과연 뭐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면 될 것인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딱 그 말씀드린 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가 뚜렷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시면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트렌드를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을 보고 그렇게 선정을 하시면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뚜렷한 어떤 그런 철학이랄지 아니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선택을 해서 가셔도 전혀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아마 거의 대부분 모든 것에 다 어떤 그런 나중에 학위를 받고 어떤 훌륭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해주실 말씀 이미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짧게 해주시고 네. 예,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면서 세션 네.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하여간 후배들 진짜 만나뵈서 정말로 이렇게 후배들 만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데 너무 오래전에 졸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저 자신도 기계공학을 전공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요새는 뭐랄까, 컴퓨터 사이언스나 잘 나가는 데가 요새 컴퓨터 사이언스, 바이오나 이런 바이오 쪽, 이런 생명공학 이런 쪽이 잘 나간다고는 그 얘기들은 듣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산업적으로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 먼 미래는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기계공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후회가 없고요. 그다음에 내 아들놈도 기계공학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소질만 있다면은 공부를 저는 하라고 할 정도로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기계공학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공학도 여러분들은 아마 나오시면은 졸업을 하시면 아마 알 거예요. 어느 분야에나 다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좀 지금 하시는 내 후배님들 하여간 좀 자신감도 가지시고 힘들겠지만 자신감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이낙규 원장님께 감사 박수 드리면서 네. 다음 세션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